안녕하세요. 그레이스입니다. 짤막한 에세이 한 편을 제가 작성해서 여러분 만나 뵙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지금부터 읽어볼게요. 비니 아빠가 복직한 지 5일차 되는 날이다. 카톡 한 번, 전화 한 번, 그 목소리에도 마음을 졸이며 지켜본 며칠 동안이었다. 눈칫밥을 먹지는 않는지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어 나 역시 초조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먹고 산다는 건 참 전쟁 같은 일이다. 실제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의 내가, 민주화 운동 같은 치열한 시대를 거치지도 않은 내가 그럼에도 먹고 사는 문제를 전쟁 같다 여길 정도이니 전쟁과 민주화 항쟁을 몸으로 겪어낸 세대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리라. 도서관 계단을 따각따각 걸어 올라오며 마음속으로 늘 이 순간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려는 자상한 남편과 건강하게 잘 자라는 비니와 가끔 우울과 불안함 속에 허둥거리는 나이지만 마음의 중심을 잡고 한 발 한 발 책임감을 갖고 이 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나 자신을 응원해주고 싶다. 나에겐 꿈이 있다. 상담대학원 과정을 성실히 마친 뒤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싶고 대도님의 말처럼 유튜버로서도 꾸준하고 성실하게 활동해 자리를 잡고 싶다. 지금은 허공 속에 날아가는 신기루같이 실체가 없는 무엇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도님은 우직한 성실함을 한번 믿어보라고 했다. 정말 그의 말대로 시대가 바뀐 것일까? 꾸준하게, 천천히, 성실하게 걸어가리라. M과 그렇게 된 이유로 나는 종종 외롭다.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 주는 것이 우리의 아름다운 선택일 듯 싶다. 내가 사람 사귀는 게 좀 미숙하다. 그렇지만 나는 여전히 소울메이트를 꿈꾸고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 그 에너지로 그런 친구를 만나고 싶다. 문득 오프라 윈프리는 어떤 여성일까 궁금해진다. 메릴 스트립, 줄리안 무어, 니콜 키드먼, 디 아워스를 다시 보면 또 어떤 느낌이 들까? 사는 동안 자살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까? 죽음으로부터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을 누구든 한 번쯤은 해보지 않았을까? 주방에서 집안일을 하다 문득 내 목숨이 나 하나의 것이 결코 아니란 걸 찰나 속에 생각했다. 혹 내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면 우선 딸의 아니가 가장 염려스럽고 다음으로는 엄마와 남편, 다음으로 여동생들, 다음으로는 시댁 식구들. 모두들 큰 충격과 패닉으로 그들 역시 온전한 삶을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생이란, 산다는 건 무엇일까? 얼마 전 별 생각 없이 2층 난간에서 생수를 1층 잔디 쪽으로 버린 적이 있다. 아주 무심코 한 행동이었고 그 생각의 기저엔 날이 몹시 더우니 물을 아깝게 그냥 버리지 말고 잔디에 뿌려주자 했던 것이다. 그런데 순간 물이 너무 세게 1층 잔디 쪽으로 낙하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 저 아래 작은 곤충들이 기어가고 있었다면 갑작스런 물벼락에 죽진 않았을까? 내가 너무 섬세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쑥 드는 것이다. 개미도, 파리도, 모기도, 나비들도 자신들이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생각하며 살까? 혹은 생각 같은 건 못하고 살다 죽을까? 내가 강아지를 좋아하면서도 키우지 못하는 데는 인내심과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크지만 그 외에도 죽을 때까지 키우지 못한다면 주인이 바뀌게 하는 과정을 사랑을 주고받은 강아지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싶진 않기 때문이다. 아주 훌륭한 글감이 있어서도 아니고 본물처럼 가슴속에서 글이 쏟아져 나와서도 아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매일 4~5시간씩 글을 썼다고 한다. 정말 성실하고 꾸준한 일상이다. 지금 나는 유튜브에 업로드할 글을 작성 중이다. 대도님의 말처럼 꾸준히 성실함을 무기로 해서 성공할 수 있기를 기도해본다. 하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지. 아직은 신기루 같은 걸 쫓아다니느라, 더 쉽다고 생각하는 걸 쫓아가느라, 어렵다고 느끼는 대학원 과정과 임용을 피하기 위해 유튜브에만 더 몰두하겠다고 하는 것은 분명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 좋은 유튜버가 되어 성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분명 안정장치가 필요하다. 오프라 윈프리의 명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오프라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이유일 것이다. 나는 아동학대가 나오는 방송부는 잘 보지 못한다. 힘없는 아이, 여성을 상대로 가해를 가한 인간들과 끔찍한 피해를 겪은 아동들의 내용을 직면해 보기가 너무 고통스러워 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앞으로 나는 그런 약자들을 조금이라도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그런 가해자가 될 수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 난 거기에 있지 않으니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기보다 만약 그 일이 나에게 발생했다면, 만약 그 일이 나의 자식에게 발생했다면, 만약 그 일이 내 동생에게 발생했다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변호사도 찾아가고 법원도 갈 것이다. 살면서 나에게는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고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비니 아빠가 무사히 후유증 없이 깨어났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더라면 나 역시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찾아갔을 것이고 노무사나 변호사를 만나고 남편의 회사를 상대로 투쟁에 들어가는 뜻하지 않은 거친 삶과 마주쳐야 했을 것이다. 평범한 주부로서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인가. 나는 아주 또렷하게 내가 왜 사회적,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경제적으로 스스로 돈을 벌어 살아갈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그때 다시 한번 또렷하게 깨달았다. 각종 사보험만으로는 다 해결되지 않는다. 보험은 그야말로 치료비의 지원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야만 나의 가족, 즉 나 자신과 남편, 딸을 지키고 우리 가족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생계를 꾸려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닌 내 힘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작은 꼬마 크루디가 난민이 되어 그의 가족과 작은 보트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 배가 뒤집혀 사망해 파도에 떠밀려 터키 해변가까지 밀려온 사례가 있었다. 전 세계가 울었다고 했지만 지금 제주도에 있는 예멘 난민에 대해 우리는 극도의 혐오감과 두려움을 보이고 있다.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음에도 사회 곳곳에서 난민 유입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정말 난민들과의 상생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일까? 물건도 쓰레기도 아닌 우리와 같은 생명을 가진 존재들인데 우리 사회가 내 이웃과 나 자신이 그들을 조금만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펴볼 수 있다면 분명 한국 사회에 피해가 우려된다면 난민 입국 반대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그들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수용하고 상생하며 살아가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다. 네, 여기까지 작성했습니다. 밤에 썼고요. 밤에 바로 녹화를 하고 싶었는데 남편이 아직 잠들지 않아서 좀 쑥스러워서 오늘 일요일 아침인데 일어나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무더운 계절인데요. 너무 더울 때는 조금 쉬어가시고 시원한 음료도 좀 드시고 건강하게 7월 보내셨으면 합니다.
그럼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